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토요타가 제공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드라이빙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차량 토요타 GR86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차는요 이미 좋다고 평가를 받은 차량이죠. 저 역시도 지난 5월에 인제스피디움에서 직접 트랙도 타보고 짐카나도 해보면서 이 차의 매력과 그런 드라이빙 즐거움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토요타 GR86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GR86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지고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GR86 함께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정윤철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슈퍼레이스도 슈퍼레이스인데 그리드 멤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그리드가 이 현대 M 페스티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기존에는 이제 조승 드라이버 혼자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상진 선수, 그리고 또 이전에 GT1에서 활동했던 김강두 선수, 이렇게 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레이스를 출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김택준 선수도 그렇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탑 10 이내에 들어오고 뭐 절반 이상이 포디움에 올라오고 뭐 김강두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세 세션을 모두 다 이렇게 1위에 차지하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세가 굉장했죠. 당분간 M 페스티벌에서 그리드가 제일 강한 팀 되지 않을까. 사실 뭐 M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이게 출전하고 있는 클래스가 TT전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사실 스프린트 레이스로 가서 더 잘해야죠. 그래도 뭐 TT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또 괜찮겠으니까. 그래서 자, 오늘 만나볼 차는요 토요타 GR86인데요. 사실 이 차를 이제 정인철 선수는 이미 경험을 해보셨죠?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차량을 이제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미디어 시승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인스트럭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차를 타봤죠. 저 그때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 나눴죠. 있죠. 사실 원래 오늘 시승도 그날 행사 때 결정이 된 한번 같이 타자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또 만들어 오셨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 차 받아오기 힘들었어요. 요새 워낙 이 시승차 많이 타니까. 아, 그래요? 순서가 땡기기를 그때 얘기는 한참 지났잖아요, 행사지. 순서가 그렇게 밀렸었던 거예요, 시승차가. 섭섭하네요. 빨리 안 주셔서. 근데 뭐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따라야죠. 뭐 저희가 뭐 앞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일단 GR86이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GR86은요 지난 2012년도에 데뷔했던 86의 뒤를 잇는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튜닝과 드라이빙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플랫폼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4265mm의 전장이라던가 뭐 짧은 휠 베이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고유의 매력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출력이 향상되고 부품이 바뀌면서 무게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00kg 이하로 묶어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에 따라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부터 꾸며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실내 공간 보도록 할게요. 실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투도어 쿠페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시트 역시 2+2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화려하기보다는 굉장히 드라이빙에 집중되어 있는, 또 드라이빙에 필요한 요소들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역시 모든 부분이 드라이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닛 아래는요 이제 기존 86 대비 배기량을 400cc 늘린 2.4L 수평대한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31마력과 25.5kgm의 토크를 내고요. 수동 6단 변속기 그리고 후륜구동의 레이아웃이 조합이 됩니다. 1통의 경쾌하고 민첩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 굉장히 낮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이 무게중심과 민첩성, 밸런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경량 스포츠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9.5km/L의 효율성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GR86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GR86 사실은 어떤 차량인지도 정인철 선수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GR86, 이 86이라는 차량 자체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매니아층이 두터운 그런 차량이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전 세대도 타보고 또 이번 세대도 다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차량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하구나, 이 운전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차량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네. 이 차에 딱 처음 앉았을 때부터 느껴지는 게 네. 이 차가 확실히 네. 드라이빙에 집중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시트도 그렇고, 사실은 가죽 시트가 선호도가 높지만 네. 실제 레이스에서는 이런 패브릭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그 홀딩력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계기판 그리고 시야 이런 네. 부분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빙에 집중한 이런 네.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그 미디어 시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고객분들이나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이 차량을 설명을 하려면 안전교육이랑 네. 차량 설명 저희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를 개발했던 일본의 엔지니어와 이제 드라이버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운전해 보니까 뭐 정말 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들 정도로 정말 운전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누군가에게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일 수 있겠지만 정말 오로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 되어 있는 그런 또 차량인 것 같고, 정말 운전에만 포커스를 둔 그런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네. 이 스티어링을 틸트는 되는데 텔레스코픽이 안 된다는 거. 저처럼 좀 체격이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뒤로 타는데 너무 좀 멀더라고요. 저처럼 체격이 작은 사람이 타야 되나 봐요. 작은 게 아니고 네. 드라이버의 평균 차이잖아요. 네. 원래 드라이버들이 보면 네. 170부터 네. 180 약간 안 되게, 제가 180이 약간 안 되거든요. 딱 네. 그 조합 있잖아요. 사실 젠슨 버튼도 키 크다고 막 한참 난리였었는데 알론소 보면은 이러잖아요. 네. 김병만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드라이버 체형에 딱 맞는 네. 그런 조합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빼주지 않는 게 바로 막서 엔진가 그쵸. 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은 자동차들이, 또 많은 퍼포먼스 모델들이 네. 다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네. 이 무게 중심이 낮고 네. 자연흡기 자연흡기 엔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이스카에서는 정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동차에서는. 이 자동차가 사실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1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느냐 또는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이 스티어 성형이랑 차의 전체적인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박스 엔진은 최고의 스포츠카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기존 86 대비 출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231마력까지 네. 올라왔는데 네. 실제 체감을 해보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 차를 아직 트랙에서밖에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그 일상에서의 펀치감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지금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출력적인 부분이에요.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누가 운전하더라도 들게 할 만큼 사실 출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트랙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운전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워낙에 차량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잘 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출력이 높았으면 더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하고, 근데 공도에서는 사실 저도 처음 타보는 건데 전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공도에서는 오히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트랙에서 답답하다 느낄 수도 있어도 그거는 이제 차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이 정유철 선수 같은 그런 드라이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미디어 시승을 하면서 인제 트랙을 탔었는데 네. 사실 저는 더 고출력 차량들, 더 빠른 차량들도 인제를 타봤는데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제 몸이 되게 막 컨트롤하고 신경 써가지고 바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출력과 이 조합을 다 마스터하려면은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약간 좀 겸손해지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차는 굉장히 원초적인 차거든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수동 변속기에 레브 매칭 요즘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지만 이 차량은 심지어 레브 매칭조차도 없죠. 없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원초적인 차량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익숙치 않다면 오히려 운전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그동안 내가 되게 전자제어의 도움 혹은 뭐 기술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6단 변속기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날것의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찰컥찰컥하잖아요. 요새 원래 좀 최신의 좀 그런 변속기들은 쏙쏙 그런데 얘는 찰컥찰컥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죠. 저 오히려 이런 이 직결감이 네. 이 차의 더 진가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트랙에서 타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어 단수의 이 어떤 실수, 변속에 있어서 실수를 조금 더 이게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이런 직결감들이 저는 되게 좋게 느꼈어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86을 트랙에서 타면서 네. 이 차가 움직임의 한계라던가 그러니까 네. 움직임 능력이라던가 네. 속도감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타이어가 되게 얇은 세팅이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 실수했어 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그 실수를 내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컨트롤 해주면 또 금방 밸런스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 차 오늘 받아서 지하주차장 그 우레탄 바닥 있잖아요. 올라오는데 이거 뒷타이어 진짜 얇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어가 얇은 거는 운전을 할 때 어떤 부분? 어떤 질감을 또 주게 될까요? 글쎄 뭐 타이어 얇다, 뭐 타이어 폭이 넓다 이걸로 사실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이 타이어의 이 폭이 넓으면 접지 면적이 더 많아지니까 그립이 좋겠죠. 전체적인 차량의 안에서 높아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무조건 넓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량의 크기라던가 차량의 무게, 차량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좋은 거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의 타이어 접지 면적도 충분히 좋은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타이어의 폭이 너무 작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안일하게 탔던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좀 풍요로운 타이어와 그렇죠. 넉넉함 이런 게 있었으니까 확실히 운전자를 좀 많이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9086도 운전자를 레벨업 시켜주는 자동차 운전자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차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2세대가 조금 더 그게 더 부각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차는 결국 스포츠카잖아요. 스포츠카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정숙성과 승차감 이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생각보다 오늘 제가 지금 용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는데 정도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지나갈 때는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이 승차감을 다 잡으면서까지 이 스포츠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코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져야 되고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양도 적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승차감도 굉장히 나빠져요. 왜냐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양도 적어지고 단단하면 노면의 요철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노면의 요철을 읽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드라이버에 오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사실 공존할 수 없는데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차량들이 아무리 스포츠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트랙을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이 차로 매일 트랙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거의 이 차량의 어떤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지금의 승차감은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저도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왔으니까는 아마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 외부에서 저는 들려오는 어떤 노이즈나 정숙성. 뭐 이런 정숙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거 있어요. 저도 아까 오는 길에 소나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루프에서 당당당당 그 옛날 슬레이트 차 지붕 비떨어지는 소 있잖아요. 그게 실내 공간 가서 좀 채우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스포츠카의 매력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86을 구매한다면 그래도 오디오를 좀 해서 볼륨을 키울 것 같아요.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소음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볼륨을 키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사실 그때 트랙에서 참 재밌게 탔던 것 같은데 그때 짐카나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 개발하면서 사실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의 이 담력이 적당할지를 개발해서 사실 이렇게 양산이 되는 건데, 양산 출고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수치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뭐 이게 뭐 가볍다 무겁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결국 이제 저는 개인의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거기서 네. 단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아닙니다, 단점이. 특성이다. 특성이다. 그렇죠. 네. 그거 왜? 네. 그거 왜 뭐 딱히 있나요? 저는 아쉬웠던 거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일상에서의 이 주행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출력이 네. 트랙에서는 조금 차량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출력이 좀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거.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86이라는 차가 원래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얹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네. 그런 스텝업을 하는 거니까 튜닝을 해야죠. 튜닝하는 그쵸. 맛이 있죠, 이 차는. 그 스텝업의 네. 기반이 되는 차라고 본다면은 맞아요. 또 그것도 단점이 아니지 않을까. 맞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딱 그 네. 시작점. 네. 가장 퓨어한 부분. 그러니까 부분, 순정에서는 퓨어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해외를 보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드리프트 머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완전 그립으로 만들어서 스프린트 네. 머신을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차로 네. 본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는 보통 이제 차량들은 뭐 엔진의 뭐 형식, 뭐 엔진의 구동 방식, 뭐 전륜이냐 후륜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마다 스티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네. 차량은 언더스티어, 어떤 차량은 오버스티어.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장 큰 틀에서는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트랙에서 정말 부드럽게 운전할 때는 뉴트럴 스티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네. 하긴 그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뭐 브랜드들도 보면은 네. 우리 5대5다, 뭐 48대 50이다, 네. 엄청 중요시 하는데 맞아요. 사실 레이스 할 때도 브레이크 밸런스라던가 뭐 이런 거 많이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 86이 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차가 있을까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네. 물론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거 워낙 차이점이 많이 나니까 좋은 차들이. 아직까지는 경험해본 차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일 제일 뉴트럴한 느낌이었어요. 네. 다르게 싶고 저는 또 태백에서 네. 랩타임도 또 계측해서 한번 타봤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전력으로 탔었는데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뭐 통제하기 어렵다 차량을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운전자가 다루기 쉬운 차량이라고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차량의 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운전자의 의지를 네. 고지고대로 반영해주고 네. 그대로 반영해주고 뭐 밸런스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그쵸. 얘기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양산차에서는 예측 가능한 차량 운전자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주겠구나. 네. 또는 미끄러지기 전에 운전자에게 미리 예측시켜줄 수 있는 차.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기차가 등장하는 시대에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스포츠카가 완전 돌아온 거잖아요. 사실 뭐 조금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클래식한 거고, 뭐 조금 더 이제 날 것의 의미로 얘기하면 굉장히 원초적인, 그쵸.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차량인 거죠. 실제로 네. 인스트럭터들이 그렇게 재밌어하는 차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제가 잠깐 행사할 때 인스트럭터 분들한테서 코멘트를 땄는데 되게 조항호 대표도 그렇고 네. 장현진 선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또 정희철 선수도 저한테도. 장현준 선수는 86을 심지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전 세대로. 네. 정희철 선수도 네. 저한테 이거 운전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좀 느끼지 않나. 한 대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 승차 가져가시면 제가 잡혀가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타 GR86 함께 시승해 봤는데 네. 좀 총평을 해보자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분들이나 레이싱 드라이버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차,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차량인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혹은 개발진들의 의도와 실제 양산까지 이어지고 그걸 그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혹하게 만드는 차. 이게 사실은 한 대만 사라고 모든 자동차를 다 두고 딱 한 대만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차 가져오면서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차고에 여러 대의 차를 좀 설정을 해봐, 몇 대 설정해봐 하면은 그 중에 한 대는 이 그 차가 한 대 분명히 무조건 들어갈 것 거죠.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차가 뭐 최고의 차 네. 혹은 뭐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없었어도 네. 이 차만 갖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정희철 선수와 함께 토요타 GR86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네. 진짜 재밌는 차, 매력적인 차, 네. 그리고 요새 등장하는 다른 자동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차 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랙 타시는 분들, 네. 트랙을 타보고 싶으신 네. 분들에게 사실 뭐 MX5 해외에서 직수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차를 갖고 오는 것보다 네. 이게 코리아에서 공식으로 판매하는 네. GR86이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싶고, 그리드 멤버분들도 후륜구성 타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네. 꽤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희철 선수 이제 또 남은 경기, 다가온 경기도 있고 엠페스티벌도 다가올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다음 라운드가 곧 다음 주로 얘기해도 되나? 뭐 편하게 얘기하시죠. 곧 이제 다음 주에 4라운드가 전라남도 영암 F1 서킷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한 3전까지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4라운드를 기점으로 조금 좋은 성적을 내서 이 마지막 시즌에 웃을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페스티벌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엠페스티벌이 저희 슈퍼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이전 라운드에. 이 결과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드라이버들을 좀 잘 코칭해서 좋은 결과로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엠페스티벌은 인제에서 펼쳐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못 가신 분들 이제 네. 한 번 더, 네. 혹은 이제 좀 늦지막히 가시는 분들, 네. 인제 잠깐 들리셔서 경기 같이 보시고, 네. 동해 쪽 넘어가도 좋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고, 정윤철 선수하고도 또 다시 곧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